우선 내란 특권 같은 경우 이제 김용대 그 네. 드론 사령관을 두 번째 예, 소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장이 이제 기각되고 나서 예. 두 번째 소환했는데 주로 이제 평양 무인기 침투 어떤 경위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그 어떤 그 군령에 따라서 적정한 작전 계통에 따라서 이루어졌냐 예. 아니면 뭐 김영현이 직접 주의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런 그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영장은 근데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부분만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반 이적이나 외환 혐의, 예.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조사는 일반 이적 또는 외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들어가서 그랬는지 어쨌든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예. 네, 그건 어떻게 이제 김용대 작전사는 어제 새로 나온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이 무인기를 보낼 때 이 입력 장치의 장소, 네, 무인기를 어디에 좌표를 보내느냐. 찍는 거 찍어야죠. 좌표도 찍고 예. 다음에 무인기 조종사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좌표뿐만 그렇죠. 아니라 누가 조종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기사에 바이라인다 하는 거하고 그렇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무인기를 띄우면은 누군가가 지상에서 이 그렇죠. 조종을 해야 되니까. 조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좌표를 설정하고 거기로 날아가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전단지를 뿌린다 하면은 네. 뭐 이 작동을 시켜서 전단지를 하고 다시 이 회항하도록 네.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3일 날 작년 10월 3일에 평양에 첫 번째 무인기를 보냈고 네. 그 이후에 10월하고 11월에 걸쳐서 최소 3차례 더 보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차례인지 모르죠. 6차례 보냈다는 것도 네. 있고 10차례 보냈다는 것도 어쨌든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 3차례니까 10월 3일을 포함하면 최소 4차례는 보낸 걸로 지금. 지금 날짜 네. 특된 건 3일, 9일, 10일인가 이렇게 날짜는 예, 예, 예. 특정 세 차례는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무인기를 조종한 그 군인들의 신병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누군지 이제 네. 신병을 확인을 했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조사를 했는데 이게 통상의 무인기 작전과는 달랐다라는 네.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합참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무인기를 네. 보내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그런 정상적인 지휘 계통이 없이 좀 네. 김용현이 직접 지휘를 했다는 건가? 좀 이상해. 통상의 작전과 달랐다. 근데 지금 이제 그리고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도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 계통 그러니까 그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김용현한테 보고가 됐다.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군사 작전하고 관련된 수사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공개되거나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정보가 이게 많이 좀 취약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나온 내용을 해보기에는 지금 한쪽 부분에서는 개통이 밟았다라는 거고 아까 지금 또 한쪽에서 나오는 게 좀 비정상이었다. 예. 평소 작전과 달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특검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명분 삼아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둘이 짜고 네. 이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 사령부를 통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한 거다라고 지금 네.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하나 지금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은 10월 3일 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때 그때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폴란드 출장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10월 5일까지 하여튼 이제 폴란드에 없을 때 지금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없을 때 중요 작전이 이루어진 거죠. 드론 사령부 산하의 백령대 대대에 네. 대대에 직접 음. 김용현이가 지시를 해가지고 무인기를 네. 보냈다라는 네.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통상의 작전, 합참에 보고를 하고 합참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는 네. 통상의 무인기 작전과는 좀 달랐다라는 네. 지금
내부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네. 특검도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비정상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드론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예. 사령관이 저 출장 갔을 때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예. 사령관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제 보고가 됐을 거고 그래서 이 드론 사령관 이 세 명이 사전에 어떤 모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도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 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 유서 이런 게 좀 나왔다고 그래. 그래서 영장을 좀 청구를 좀 서두른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외환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김 사령관 그 노트북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네, 청구를 빨리 한 신병을 거죠.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그 하루 이틀 그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벌어지는 그 와중에 뭔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는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네. 보니까 뭐 가족 관계, 뭐 가족들이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특검에서 영장을 쳤던 그 주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외환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수사 초기 단계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영장을 칠 단계가 아니었는데 그런 네. 특수한 요인 때문에 영장을 쳤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판사는 네. 일단은 영장을 기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그렇죠. 본 거죠. 그리고 없고 일단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했더라고요, 판사가. 그게 이제 네.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평양에 무인기 침투한 이 그 무인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국내 작전 중에 뭐 추락해서 사라졌다 뭐 이런 네. 식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그게 허위 보고라고 특검은 이제 본 거잖아요.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 그 부분인데 네. 이 김용대 사람과 이쪽에선 진술은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라고 허위 보고서를 쓴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된 거예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의 혐의. 예. 이런 거 인정이 된 상태고 부인한 게 아니고 인정이 된 상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진정이 됐다. 예. 특검은 이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만 그런 어떤 신변 불안 이걸 없애주기 때문에 빨리 영장을 쳤던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해소됐다고 본 거고 예. 그리고 도주 우려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인기 침투 아까 말했던 외환 혐의 예비 음모죠. 예. 이런 게 가담을 했는지 예. 일반 이적죄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추가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두 번째 소환 조사 조금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영장이 기각된 데다가 이제 일반 이적이나 외환 혐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사가 더 예.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겠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뭐냐면 허석규 소방청장을 소환해 가지고 이제 예. 조사를 했어. 이 부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 단전 단수. 계엄 당시에 예. 그 언론사 예. 그러니까 경찰이 몇 군데 있었죠. MBC, JTBC, 경향, 한겨레, 네, 그 여론조사 꽃 예. 여기에 5군데. 대해서 예. 경찰이 봉쇄를 하면 예. 가서 단전 단수 그리고 협조 요청을 협조해줘라 예.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당시에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예. 이상민 장관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뭐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취지로 전화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예. 어제 이제 어제는 허석규 소방청장이고 그 전날인가요? 22일 날 전날이죠. 이 전날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 예. 그리고 18일 날은 황기석 서울 소방 재난본부장을 이렇게 이제 예. 차례대로 아래서 그러니까 명령 하달 순에 예. 역순으로 불러서 확인을 한 거죠. 예. 너 어떻게 지시 받았어? 예. 이렇게 확인해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온 게 소방청장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방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은 이상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상민만 25일 날 예. 남은 건데 그렇게 본다면 예. 밑에서 다 역순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다 구체적으로 정황들을 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25일 날은
이상민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사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영장을 진작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발언이 나온 지도 한참이 그렇죠. 된 거고 그렇죠. 지금 공개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될까봐 네. 먼저 사직 윤석열이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비상계엄 특수본부에서 지금까지 이상민에 대해서 놔두고 있었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상민 수사를 이렇게 안 했던 부분은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비상계엄 특별 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검찰이야 뭐 이해가 되죠. 검찰이 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 네. 김주현 민정수석, 근데 이상민 그 사람들은 다 검찰 출신이다. 아,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거든요. 아니, 더더군다나.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그 이 윤석열의 핵심 법조 인맥이고 네. 내란 그 전후에 네. 안가에 모여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당연히 그 사실상 내란 공범 아닙니까? 네. 내란 공범이 명확한데도 검찰에서는 어쨌든 맞습니다. 전혀 손은 안 된 거죠. 그래서 23일 아니 25일 날 오면 네. 아까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뿐만 아니라 금방 얘기하셨으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도 그렇죠. 분명히 조사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삼청동 안가 모임도 바로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은데 김주현 민정수석 또 저기 누구다 박성재 장관 이완규 이완규 법제 법제처장. 전부 검찰 고위직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간부 출신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내부 어떤 검찰 내부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또 지금 파견간 검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뭐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과거의 인연을 갖고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봐주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검이. 예. 어찌됐든 간에 처벌은 할 것 같은데 예.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안가 모임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12월 3일 날 다음 날 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한덕수 총리한테 그 계엄 선포문 그 나중에 작성하라고 해갖고 전화해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응론이니까 바로 12월 4일 날 안가 모임에서 나왔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덕수 전 총리는 예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공범, 내란 어떤 중요 임무 수행자일 수 있다. 예. 빠져나갔지만 중요 임무 수행자일 수 있고 그런 정황들이 아무래도 CCTV나 이런 데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왔던 행태들 보더라도 특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목 추천 재판관을 3명을 임명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려는 의도. 그래서 그것도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저는 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적용한다고 봅니다. 예. 그 얘기도 특검 하기 전에 예. 조은석이 또 그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아, 직무유기다. 예. 아마 적용을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도 적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거 회피하려고 그 사실 선거도 출마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자기가 뭐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자기가 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뭐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게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다. 네. 자기는 이제 정치 탄압 그런 이제 논리로 그런 프레임으로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이 방패막이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하나 굉장히 의심하는데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에 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하라는 그 문건을 그날 비상계엄 당일날 저녁에 받았잖아요. 윤석열한테 받았는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나가고 나서 계엄 선포하러 가고 나서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건을 줬다. 줬는데 자기 안 보고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준 사람이 누구냐는 아직까지 안 밝혔거든요. 그거 안 밝혔는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줬을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예상이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특검이 조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게 결국은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내란 어떤 공범 혐의 이런 예. 것들을 정확하게 특검이 지금 수사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하면 또 뭐 다른 어떤 비위 혐의들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아까 한덕수 예. 국무총리 압수했는데 그 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강희구 그러지 않아도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지금 예. 현재 압수수색 중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는 계엄 선포문을 뭐 한덕수한테 얘기한 사람이 강희구잖아요. 전날 네, 이렇게 네. 저 계엄 선포문이 필요하다. 후속 네. 작업을 하는 과정에 네.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저는 이 대응 자체가 그 12월 5일 날 그게 이루어졌는데 하루 네. 전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에서 예. 그런 대응책들이 논의됐을 거다. 네. 그 논의된 대응책대로 한 게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계엄 네. 선포문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런 과정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마 특검도 지금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저는 하지 않는가 예, 예. 이렇게 좀 추정해 보고 예, 있습니다. 예.